궁에서 내쫓긴 주제에 건방지게. 한양장터 노비 중개상 장씨가 청아를 매질합니다. 사흘째 팔리지 않자 화가 난 것이지요. 그때 한 머슴이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5년간 품삯으로 모은 전재산 5냥을 품에 안고서 말입니다. 저 5냥에 사겠습니다. 장씨는 비웃으며 받았고 장터 사람들은 미쳤다. 후회할 텐데. 며 손가락질했지요. 하지만 이 결정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진 걸까요? 이야기는 그날 우석이 한양장터로 심부름을 가던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흘 전 한양장터에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노비 중개상 장씨가 큰 소리로 외쳤지요. 보시오 여러분, 이 여자는 궁녀 출신이요 왕비마마를 모시던 친박 나인이었다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궁녀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긴 것이지요. 정말 궁녀였소. 그런데 왜 여기 있지? 장씨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자수솜씨가 뛰어나고 궁중 예법도 아는 귀한 여인이요 10냥만 주시오. 장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궁녀 출신이면 비싸게 팔릴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떠났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건 뭔가 문제가 있어서겠지. 꺼림칙한데 안 살래. 한 명 한 명 돌아섰고 장터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청아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손이 묶여 있었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냥만 주시오. 깎아드리겠소. 장씨가 외쳤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청아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씨의 인내심이 바닥났어요. 이 쓸모없는 것, 비싸게 팔릴 줄 알았는데 밥값만 축낸다. 청아를 장터 구석으로 끌고 가 채찍을 들어올렸습니다. 궁녀에서 내쫓긴 주제에 건방지게 빨리 팔려나가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아는 비명을 참으며 쓰러졌어요. 등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에이, 쫓겨난 궁녀야. 우리랑 상관없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충청도에서 온 한 머슴이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김진사 댁머슴 우석이었습니다. 심부름으로 한양에 온 것이지요. 우석은 쓰러진 청아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피가 흘러내리고 눈물과 흙이 범벅인 청아의 모습. 불쌍해. 저 사람. 우석은 어렸을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겨졌을 때 자신도 저렇게 무력했었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때 우석은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조그만 주머니가 만져졌어요. 5년간 품삯으로 1푼, 2푼 모은 돈 5냥이 들어있었습니다. 우석은 그 주머니를 꼭 쥐었어요. 그날 밤 우석은 한양의 허름한 여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청아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매 맞던 모습, 쓰러져 있던 모습. 나도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석은 주머니를 꺼내봤습니다. 5냥, 5년 동안 모은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 작은 땅이라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장가를 가는데 보탤 수도. 하지만 청아의 얼굴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우석은 결심했어요. 돕자. 저 사람을 도와주자. 다음 날 새벽 우석이 장 씨를 찾아갔습니다. 장 씨는 청아를 한 구석에 묶어두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기요. 우석이 더듬거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장 씨가 짜증스럽게 쳐다봤어요. 뭐야, 너. 어제 그 여자 5냥에 사겠습니다. 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5냥, 이 바보야, 궁녀 출신인데 5냥이라고? 10냥도 안 되는데. 하지만 5냥이 제 전부입니다. 장 씨는 청아를 쳐다봤습니다. 사흘째 안 팔리고 밥값만 나가고 있었어요. 에이, 5냥이라도 받는 게 낫지.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아, 5냥 내놔. 우석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5년간 모은 전 재산.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지만 우석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가 5냥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계집 가져가시오. 계약서를 대충 써주고는 얼른 자리를 떴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저 바보가 5냥이나 주고. 미쳤구만. 완전히 미쳤어. 5년 동안 모은 돈을 저렇게 날리다니. 우석은 청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묶인 손을 풀어줬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요. 청아는 우석을 올려다봤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나리, 왜 저를 사셨나이까? 우석이 얼굴을 붉히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냥 불쌍해 보여서요. 청아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우석이 재빨리 부축했어요. 천천히.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한양을 떠나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었고 청하는 걸음마다 고통스러웠어요. 우석이 자주 멈춰 서서 쉬게 해줬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좀 쉬어요. 우석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청아는 이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긴 그림자가 길 위에 드리워졌지요. 우석과 청아, 전 재산 5냥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을 걸어 충청도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우석이 사는 곳은 김진사댁 뒤편 한 칸짜리 움막이었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지요.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요. 청아는 움막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궁중 침방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우석의 눈빛만은 따뜻했지요. 우석은 움막 안을 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낡은 이불을 털고 한쪽 구석에 자리를 깔아주었어요. 여기서 주무세요. 그럼 나리는 어디서 주무시려고? 저는 문 앞에서 자면 돼요. 밖에서 자는 게 익숙해서. 우석은 정말로 문 앞에 거적을 깔았어요. 청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리, 이러시면 괜찮아요.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청아는 처음으로 매를 맞지 않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고요했어요. 장 씨의 고함도 매질 소리도 없었지요. 그저 문 앞에서 들려오는 우석의 고른 숨소리만. 청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구나. 다음 날 아침 소문은 벌써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우석이가 한양에서 여자를 데려왔대. 궁녀 출신이라던데 궁에서 쫓겨난 거 아냐? 김진사댁 마님이 우석을 불렀어요. 우석아, 내가 궁녀를 데려왔다며. 예, 마님. 마님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참 어리석구나. 그 돈이면 장가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특히 아낙네들이 심했어요. 우물가에서 청아가 물을 기르려 하자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저것 봐, 궁녀 출신이 우물에 손을 댄다고. 물이 더러워지겠어. 부잣집 며느리 정씨가 나서서 막았어요. 여봐, 궁에서 쫓겨난 주제에 어디 감히 우물에 손을 대려고 해. 꺼림칙하니 썩 물러가. 청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다시는 오지 마. 우석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청아는 움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물 한 바가지 길어오지 못했던 겁니다. 물 못 길어왔어요? 청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석은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들고 나갔어요. 하지만 우물이 아니라 산 너머 샘으로 향했습니다. 한 시진을 걸어가야 하는 먼 곳이었지요. 해가 질 무렵에야 우석이 물을 길어왔습니다. 날이 이렇게 먼 곳까지. 청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아요. 이 물이 더 맑아요. 우석은 웃었습니다. 청아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청아가 우석을 위해 처음으로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운막 안 작은 화덕에서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였지요. 우석은 감동했어요. 고맙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우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청아, 힘들지 않소. 괜찮습니다. 나는 바보라서 당신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오. 미안하오. 청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이 나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청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8년 전 청아는 15세의 궁에 들어와 왕비마마의 친박 나인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자수 솜씨로 왕비마마의 총애를 받았지요. 어느 날 왕비마마가 특별한 임무를 맡겼어요. 대전마마께 드릴 용포의 자수를 놓아라. 청아가 밤을 새워 아름다운 용 자수를 완성했고 왕이 크게 기뻐하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선임 상궁 최상궁이 질투하기 시작했지요. 최상궁은 왕비마마의 은비녀를 청아의 방에 몰래 숨겨놓았습니다. 은비녀가 없어졌다. 소동이 벌어지고 궁녀들의 방이 수색되었습니다. 청아의 방에서 은비녀가 발견되었지요. 소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왕비마마도 믿지 못했어요. 청아, 내가 내 비녀를 훔쳤단 말이냐? 청아는 매를 맞고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관노로 신분이 격화되어 노비 중개상 장씨에게 팔렸고 한양 장터로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청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녀는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우석은 청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믿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리, 괜찮아요. 이제 나랑 같이 살아요. 내가 지켜줄게요. 청아는 우석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말해줬던 겁니다. 우석도 조용히 청아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석은 다시 문 앞으로 나가려 했지만 청아가 불렀습니다. 나리, 안에서 주무세요. 추우실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리께서 추위에 떠시면 소녀가 더 마음 아픕니다. 청아의 진심 어린 말에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청아와 최대한 멀리 떨어져 벽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처음으로 함께 잤습니다. 하지만 우석은 청아를 존중했고 청아는 우석의 배려에 감사했지요. 서로를 향한 신뢰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김진사 댁에 경사가 생겼습니다. 도련님의 혼례가 다가온 것이지요. 마님은 바쁘게 혼례 준비를 했고 온 집안이 들썩였어요. 그런데 한양에서 온 혼례복이 운반 중에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혼례는 사흘 후인데 말입니다. 마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를 어쩐다. 한양까지 다녀올 시간도 없고 하인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마님? 혼례를 미뤄야 하나. 청아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마님, 소녀가 해보겠나이다. 마님이 차갑게 쳐다봤어요. 이건 궁중 예복인데 함부로 손대다가 더 망치면 어쩌려고? 소녀가 궁에서 자수를 배웠사옵니다. 한번 해보게 해주시옵소서. 마님은 망설이다가 결국 승낙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 청아는 밤을 새워 혼례복을 수선했습니다. 움막 안에 촛불을 켜고 작은 바늘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지요. 완벽한 궁중 자수로 찢어진 부분을 메웠고 오히려 주변에 추가 자수를 놓아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눈이 충혈되었지만 청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청아, 좀 쉬어요. 괜찮습니다. 나리,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새벽녘 청아는 마침내 혼례복을 완성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석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혼례 당일 신부가 혼례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신부 집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감탄했어요. 이런 솜씨는 정말 궁중 침방 수준인데 어디서 이렇게 훌륭하게 고쳤습니까? 김진사 댁 마님도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청아가 한 거냐? 혼례복을 자세히 살펴보던 마님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청아, 내가 정말 궁녀였구나. 이런 솜씨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어. 청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이 말했어요.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오해했다. 아니옵니다, 마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소문이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우석이가 데려온 여인이 진짜 궁녀 출신이었다. 도련님 혼례복을 고쳤다던데 솜씨가 정말 대단하다더라.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시기를 불러왔습니다. 마을 부잣집 며느리 정씨가 더욱 청아를 질투하기 시작했지요. 며칠 후
청아가 연습 삼아 만든 자수 보자기가 움막 앞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모란 자수였어요. 마을 아낙네들이 지나가며 감탄했습니다. 저건 정말 예술이야. 우리는 저렇게 못해. 정 씨는 이를 갈았어요. 궁녀 출신 주제에 잘난 척하더니 그날 밤 정 씨가 몰래 움막에 왔습니다. 주변을 살피고는 자수 보자기를 꺼내 가위로 여기저기 찢었어요. 그리고 품고 있던 먹물을 뿌렸습니다. 이제 망신당해봐라. 다음 날 아침 청아가 망가진 보자기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왜,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작품이었거든요. 우석이 화를 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평생 처음으로 우석이 분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석은 청아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시 만들면 돼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 씨도 와서 보는 척 했어요. 어머,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마을 할머니, 박 할머니가 정 씨의 치맛자락을 발견했습니다. 정 씨 댁며느리, 내 치마에 그게 뭐냐? 정 씨의 치맛자락에 먹물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예? 이건. 사람들이 정 씨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거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결국 정 씨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질투가 나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할머니가 꾸짖었어요. 남의 물건을 망치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냐. 죄송합니다, 할머니. 청아는 정 씨를 용서해 줬습니다. 정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자수를 가르쳐 드릴게요. 정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배우고 싶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이 일로 청아의 인품이 마을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청아는 참 착하구나. 저렇게 용서하다니. 며칠 후 마을 아낙네들이 청아에게 자수를 배우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도 부끄러운 듯 나타났어요. 청아 씨, 저도 배워도 될까요? 물론이지요. 청아는 간단한 자수부터 가르쳤습니다. 손바느질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자수를 알려줬지요. 아낙네들이 만든 보자기와 주머니가 장터에서 비싸게 팔렸어요. 이게 다 청아 씨 덕분이야. 우리 집안이 살 것 같아. 아낙네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청아는 무료로 가르쳐주며 말했어요. 저도 여러분께 도움받았으니까요. 김진사 댁마님도 청아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아야, 내가 마을에 좋은 일을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마님. 박 할머니가 청아를 불러 말했어요. 청아야, 내가 참 착하구나. 우석이 그 녀석이 좋은 사람을 만났어.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좋은 분을 만났어요. 둘 다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지. 보기 좋구나. 박 할머니가 청아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석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청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나리,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마을 아낙네들이 자수를 배우러 왔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물건들이 장터에서 잘 팔렸대요. 우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나리 덕분이에요. 나리께서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아니에요. 청아가 잘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마을 사람들이 청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청아도 이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양에서 온 내관이 마을에 나타났어요. 왕비마마의 신부 김상궁이었습니다. 쫓겨난 궁녀를 찾고 있다. 혹시 이 근처에서 본 사람 있느냐? 김상궁이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궁녀, 무슨 일이지? 청하는 집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발각되면 끝이야. 우석이 재빨리 청아를 움막 깊숙이 숨겼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청아는 떨리는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어요. 우석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상궁이 우석을 보며 물었어요. 내가 최근 한양에 갔었다지? 예. 심부름 갔었어요. 뭘 샀느냐? 농기구요. 김상궁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석을 쳐다봤습니다. 정말이냐? 다른 건 사지 않았나? 우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위기의 순간 김진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상궁? 쫓겨난 궁녀를 찾고 있소. 이 마을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소. 김진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그런 사람 없소.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소. 다른 곳을 찾아보시오. 확실하시오? 내가 보증하겠소. 김상궁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마을을 둘러보다가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마을을 찾아보겠소. 청아는 움막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우석이 들어와 청아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청아는 우석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박할머니가 몰래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청아야, 괜찮니? 할머니, 걱정 마라.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야. 박할머니는 청아의 손을 잡았어요. 청아야, 우석이 그 녀석. 참 착하지? 네, 할머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바보가 아니야. 부모님 돌아가시고 충격받아서 말을 더듬을 뿐이지. 세상이 상처를 준 거야. 내가 그 아이를 살렸구나. 청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를 살린 건 날이에요. 박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럼 둘 다 서로를 살린 거네. 참 보기 좋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청아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마을 아낙네들이 계속 자수를 배우러 왔고, 청아는 정성껏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비 중개상 장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청아, 내 노비가 어디 있느냐? 장씨가 마을 어귀에서 소리쳤어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우석이 급히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요? 장씨가 거짓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이 무효다. 이 문서를 보라. 청아는 여전히 내 노비다. 내가 속인 거야. 우석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우석은 품속에서 진짜 계약서를 꺼냈어요. 이게 진짜 계약서요. 5냥을 주고 정당하게 샀어요. 김진사가 나서서 두 문서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 사기꾼, 거짓 문서를 만들다니 관아에 넘기겠소. 장씨가 겁을 먹었어요. 아니. 그게 당장 썩 꺼지지 못할까. 김진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장씨는 도망치며 소리쳤어요.
두고 봐라. 박 할머니가 우석을 칭찬했습니다. 우석아, 내가 계약서를 잘 보관했구나. 할머니. 중요한 거니까. 잘 간직했어요. 잘했다, 잘했어. 청아는 우석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나리는 정말 꼼꼼하시구나. 며칠 후 마을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청아가 가르친 아낙네들이 만든 물건이 인근 장터에서 소문났던 거예요. 저 마을에 자수 선생이 있대. 궁중 자수를 배울 수 있다던데.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배우고 싶습니다. 청아는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물론이지요. 누구든 환영합니다. 움막은 너무 좁았습니다. 김진사가 나서서 마당 한 구석을 내어줬어요. 청아야, 여기서 가르쳐라. 더 넓으니까. 감사합니다, 진사님. 청아의 자수 교실이 열렸습니다. 처음엔 5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 10명이 넘었어요. 청아는 정성껏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늘을 잡고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청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아낙네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정씨가 청아에게 말했어요. 청아씨,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아요, 정씨.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청아씨는 정말 대단해요. 저 같으면 용서 못했을 텐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지요. 박 할머니가 청아를 불러 말했어요. 청아야, 내가 이 마을의 복을 가져왔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았어요. 아니다. 내가 와서 마을 아낙네들이 돈도 벌고 웃음도 늘었어. 그리고 우석이도 행복해 보여. 내가 정말 복덩이야. 청아는 박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이곳에서 행복해요. 그날 저녁 우석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청아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나리, 오늘 정말 좋은 일이 많았어요. 무슨 일이요?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진사님께서 마당을 내어주셨어요. 우석이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청아가 인정받는구나. 나리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청아 실력이에요. 우석이 수줍게 웃었어요. 박 할머니의 말처럼 청아는 이 마을의 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석과 청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애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청아는 우석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녁마다 움막 안에 작은 책상을 놓고 촛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나리,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청아가 천천히 물었어요. 하늘, 전, 우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나리 정말 똑똑하세요. 우석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에요. 청아가 잘 가르쳐줘서. 아니에요. 나리께서 재능이 있으세요. 어느 날 우석이 글씨 연습하다가 먹물을 엎질렀습니다. 얼굴과 손에 먹물이 묻었어요. 청아가 웃으며 다가와 닦아줬습니다. 나리, 얼굴에 미안해요. 청아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귀여우세요. 우석이 더욱 얼굴이 빨개졌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우석은 빠르게 배웠습니다. 한 달 만에 천자문을 떼고 석 달 만에 간단한 글을 읽을 수 있었지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우석이 유창하게 읽었어요. 날이 정말 잘하세요. 청아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석이 수줍게 웃었어요. 청아 덕분이에요. 말더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글을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이지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우석이 더듬지 않고 말했어요. 청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날이 지금 더듬지 않으셨어요. 정말요? 우석도 놀랐어요. 네, 정말요. 두 사람은 기뻐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챘어요. 우석이가 글을 배운다. 말도 훨씬 또박또박하네. 바보가 아니었구나. 김진사가 우석을 불렀습니다. 우석아, 이제 관아 일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예, 저 같은 사람이요. 그래, 너 이제 글도 읽고 쓸 줄 아니까. 문서 정리를 배워보거라. 우석은 관아에서 문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일이었지만 성실하고 글씨도 반듯해서 아전들도 인정했지요. 우석이 참 잘하는구나. 꼼꼼하기까지 해. 한편 어느 날 청아가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우석이 처음으로 밥을 지어보려 했어요. 밥을 얼마나 넣지? 물은. 결과는 완전 실패였습니다. 밥은 타고 국은 너무 짰어요. 우석이 당황했습니다. 어떡하지? 청아가 웃으며 일어났어요. 날이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미안해요. 나는 정말 아니에요. 날이 마음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둘이 함께 웃었어요. 우석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잘할게요. 청아한테 배울게요. 네,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저녁 청아가 저녁밥을 차려놓고 우석을 바라보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진지 드시옵소서. 순간 우석이 깜짝 놀라 청아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청아는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부터 서방님이라 불러도 되겠나이까. 우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서방님이라고? 네, 제가 진심으로 모시고 싶은 분이십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석이 밤새 고민하다가 용기를 냈어요. 어느 저녁 둘이 마주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청아, 저와 진짜 부부가 되어 주시겠소? 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청아가 놀라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우석이 더듬거리며 계속 말했어요. 저는 바보 취급받는 머슴이고 당신은 궁녀 출신이지만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아내로 맡고 싶소. 평생 아껴주고 싶소. 청아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방님. 소녀도 진심으로 서방님의 아내가 되고 싶나이다. 우석이 청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진사가 두 사람을 위해 작은 혼례를 열어줬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증인이 되어 주었지요. 박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축복했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두 사람 참 보기 좋구나. 간소하지만 진심 어린 혼례였습니다.
청아는 김진사댁 마님이 빌려준 한복을 입었고 우석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줬습니다. 축하한다, 우석아. 청아도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라.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석은 청아를 소중하게 대했고 청아는 우석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아가 우석을 위해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서방님, 진지 드시옵소서. 우석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맙소, 청아. 서방님, 오늘 관아에 가시나요? 응, 가야지. 문서 정리할 게 많아. 조심히 다녀오세요. 청아가 우석의 옷깃을 매만져 줬습니다. 우석이 수줍게 웃었어요. 응, 다녀올게.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참 잘 어울리네. 보기 좋아. 박 할머니가 말했어요. 둘이 서로를 살렸구나. 정말 보기 좋아. 우석은 이제 관아에서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고 청아는 양반과 아씨들까지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청아의 자수 교실은 더욱 번창했고 우석은 관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청아, 행복해요? 네, 서방님. 정말 행복해요. 나도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었어요. 우석이 청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서방님. 청아가 우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행복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한양에서 화려한 가마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어요. 저게 뭐야? 누가 오는 거지? 내관 김상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얼굴에 미소가 있었고 가마도 화려했습니다. 청아, 나왔거라. 김상궁이 불렀습니다. 청아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나갔어요. 우석이 옆에서 청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청아, 기쁜 소식이다. 김상궁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왕비마마께서 그때 일이 모함이었음을 아셨느니라. 예, 그게 무슨... 청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최상궁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모든 진실을 고했느니라. 내가 은비녀를 훔친 것이 아니라 최상궁이 내 방에 몰래 숨긴 것이었다. 내 결백이 완전히 밝혀졌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억울했던 거구나. 그럼 그렇지, 청아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김상궁이 계속 말했습니다. 마마께서 너를 다시 궁으로 부르신다. 친박라인이 아니라 상궁 자리를 주시겠다고 하셨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히시겠다는 거다. 그리고 큰 은자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승훈양이다. 그 머슴에게 주고 궁으로 돌아오너라. 마마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우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청아는 제 아내입니다. 하지만 김상궁이 청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청아, 잘 생각해보거라. 내가 정말 이곳에 남을 것이냐? 궁으로 돌아가면 상궁이 된다. 왕비마마를 다시 모실 수 있고 내 억울함도 완전히 풀린다. 최상궁은 벌을 받았고 모든 궁녀들이 내 결백을 알게 되었다.
여기 남으면 평생 시골 머슴의 아내로 살 것이고 청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스무냥, 우석이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이었어요. 그리고 상궁이라는 지위, 왕비마마를 모시는 영광, 억울함이 완전히 풀리는 것. 내가 가면 서방님도 이 돈으로 편해지실 텐데. 그리고 나의 억울함도 풀리고 궁으로 돌아가면 다시 왕비마마를 모실 수 있어. 마을 사람들도 수근거렸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궁녀가 머슴 아내로 산다는 게 말이 되나. 상궁이면 엄청난 자리인데 스무냥이면 큰 돈이야. 청아는 우석을 바라봤어요. 우석의 얼굴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청아는 고민에 빠졌어요. 서방님, 제가 가면. 서방님은 그때 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청아, 당신이 원한다면 보내드리겠소. 우석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만 바라오. 궁으로 돌아가는 게 당신의 꿈이었다면,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왕비마마를 다시 모시고 싶다면 나는 참겠소. 당신 없이 사는 게 힘들겠지만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소. 청아는 우석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5냥으로 구해줬던 사람, 먼 샘까지 물을 길어왔던 사람, 자신을 믿어줬던 유일한 사람, 자신에게 글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사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스무냥, 상궁 자리, 억울함이 풀림. 하지만 청아는 우석과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첫날 밤 문 앞에서 자던 우석, 먼 샘에서 물을 길어오던 우석, 글을 배우며 환하게 웃던 우석, 서방님이라 불렀을 때 눈물 흘리던 우석.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내 행복을 먼저 바라는 사람이다. 청아는 우석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서방님과 함께 있겠나이다. 김상궁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궁 어른, 마마께 전해 주십시오. 소녀는 이미 이곳에서 행복을 찾았다고. 평생 서방님 곁에 있겠나이다. 궁보다, 상궁 자리보다,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서방님이 더 소중합니다. 우석이 청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감동받았어요. 진정한 사랑이로구나. 스무냥을 거절하다니. 청아가 정말 우석이를 사랑하나 봐. 김상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면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마마께서는 항상 너를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김상궁은 돌아가면서 은자 5냥만 놓고 갔습니다. 이것은 마마의 축복이다. 받아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거라. 가마가 떠나고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우석이 청아를 꼭 껴안았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제가 더 감사하지요, 서방님. 박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잘했다, 청아야. 진정한 사랑을 선택한 거야. 그날 밤 청아가 우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때 제 눈빛이 흔들린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잠깐이지만 고민했어요. 우석은 청아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소. 당신이 고민한 것도 다 이해하오.
억울함이 풀리는 것, 상궁이 되는 것, 스무냥. 누가 고민하지 않겠소. 하지만 당신은 나를 선택해줬소. 그것만으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저방님, 청아가 우석의 품에 안겼습니다. 제가 진짜 원한 건 서방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나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궁보다, 상궁 자리보다, 스무냥보다 소중한 것을 선택한 밤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청아의 선택은 마을에 큰 감동을 주었고, 사람들은 더욱 두 사람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부유한 박찬봉이 청아를 찾아왔습니다. 청아 선생, 내 며느리에게 궁중 예법을 가르쳐 주시오. 사례는 후하게 하겠소. 청아는 양반과 아씨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박찬봉 댁 며느리 한 명이었는데 소문이 퍼져 다른 양반과 아씨들도 찾아왔어요. 저희도 배우고 싶습니다. 궁중 예법을 배울 수 있다니 청아 선생님께 배우고 싶어요. 청아의 자수 서당은 점점 커졌습니다. 양반과 아씨들뿐 아니라 평민 아낙네들, 심지어 인근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우석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글을 제법 읽고 쓸 수 있었고 관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우석이가 문서를 정리하면 정말 깔끔해. 이제 우석 없이는 일이 안 돌아가. 말더듬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사님. 우석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김진사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석아,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느 날 김진사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우석아, 청아,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땅 문서와 기와집 문서를 내밀었지요. 내 땅 중 일부와 이 기와집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그럴 자격이 있다. 우석과 청아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진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니다. 너희가 받아 마땅하다. 너희는 이 마을의 복을 가져왔다. 두 사람은 기와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운막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넓고 좋은 집이었어요. 청아가 집 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방님, 꿈만 같아요. 나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줄. 우석도 감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와집에 궁중자수 서당을 열었습니다. 정식으로 간판도 달았어요. 양반과 아씨들은 높은 수업료를 냈고 가난한 아이들은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청아는 차별 없이 모두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왕비마마에게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비단과 은자, 그리고 친서가 있었어요. 청아가 떨리는 손으로 친서를 펼쳤습니다. 청아야, 내가 선택한 삶을 존중한다. 행복하거라. 그리고 최상궁은 벌을 받았으니 안심하거라. 내 어머니께도 전가를 보내 내가 무사함을 알렸다. 언제나 너를 기억하고 있다. 왕비. 청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고맙습니다. 억울함이 완전히 풀린 것입니다. 우석이 청아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더욱 존경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봤다. 청아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우석이도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
정 씨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청아 씨,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괜찮아요, 정 씨.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청아 씨 덕분에 제가 자수로 돈도 벌고 정말 고마워요. 정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할머니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서로를 일으켜 세웠구나. 정말 보기 좋아.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서당은 더욱 번창했고 학생들이 30명이 넘었어요. 청아는 정성껏 한 명 한 명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바늘을 잡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청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우석은 관아에서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어요. 땅 소송을 중재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석이 정말 꼼꼼해. 믿을 수 있어. 어느 날 박찬봉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석, 내가 잘못 봤다. 내가 바보가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었구나. 고맙습니다, 찬봉님. 그리고 청아 선생, 내 며느리가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소. 감사하오. 박찬봉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석과 청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고 서로를 향한 사랑도 깊어졌어요. 어느 겨울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눈을 바라봤습니다. 청아,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저도요, 서방님. 5냥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큰 행복을 얻었어요. 우석이 청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청아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함께니까요. 우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서방님.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청아가 우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5냥으로 산 것이 아니라 5냥으로 두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지. 궁녀와 머슴,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한때 바보 머슴이라 불렸던 우석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 쫓겨난 궁녀였던 청아는 이제 왕비마마도 인정하는 스승이 되었지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무료로 글과 자수를 가르치고 배고픈 아이에게는 밥을 주었어요.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마을의 빛이구나. 우석과 청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우석은 마을 사람들이 어진 마음씨의 우석날이라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었지요. 말더듬도 완전히 사라졌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청아는 인근에서 소문난 궁중자수 스승이 되었습니다. 양반과 자제들까지 찾아와 배웠지요. 두 사람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봄날 청아가 우석에게 수줍게 말했어요. 서방님, 아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석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네. 서방님, 우석이 청아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제가 더 감사하지요, 서방님. 그해 겨울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복이라고 지었지요. 우리에게 온 복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석이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보가. 아버지가 잘 키울게. 2년 후 딸도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은하라고 지었어요. 은혜로운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청아가 은하를 안고 말했습니다. 은하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가 이어주렴. 봄날 오후 서당 마당. 보기가 5살, 은하가 3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것 봐요. 보기가 나비를 쫓아갔습니다. 우석이 웃으며 뒤따라갔어요. 천천히 보가 넘어지겠다. 은하가 청아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자수 배우고 싶어요. 그래, 은하. 조금만 더 크면 가르쳐 줄게. 언제요? 내일이요? 청아가 웃으며 은하를 안아줬습니다. 학생들이 글을 읽었습니다. 하늘천, 땅지. 보기가 따라했어요. 하늘천, 우석이 아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잘하는구나, 보가. 그때 내관 김상궁이 찾아왔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안부를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기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청아는 보기와 은하를 데리고 궁에 인사를 갔습니다. 왕비마마가 아이들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참 예쁘구나. 보기라고, 은하라고 좋은 이름이구나. 마마, 감사하옵니다. 청아야,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내 선택이 옳았구나. 마마, 소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서방님 덕분입니다. 왕비마마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비단 옷과 은자, 그리고 책이었어요. 잘 자라거라. 너희 어미는 정말 훌륭한 분이란다. 보기가 큰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가족. 우석과 청아는 마루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보기는 동생 은하의 손을 잡고 뛰어놀았어요. 은하야, 이리 와. 오빠 기다려. 청아, 정말 꿈만 같소. 저도 그렇습니다, 서방님. 5냥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큰 행복을 얻었소. 청아는 우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도 이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보기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무이 배고파요. 은하도 따라 달려왔어요. 저도요. 청아가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우석은 아이들 손을 씻겨주고 내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보가, 은하, 밥 먹기 전에 뭐 하지? 우석이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2손 모아 인사했어요. 밥을 먹는 동안 보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어무이를 어떻게 만났어요? 우석과 청아가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아주 긴 이야기란다. 지금 듣고 싶어요. 은하가 조르자 청아가 말했어요. 그래, 조금만 들려줄까? 옛날 옛적에 어무이가 아주 힘들 때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구해주셨단다. 우와, 아버지 멋있다. 보기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석이 웃었어요. 아니다, 보가. 오히려 어무이가 아버지를 구해준 거란다. 둘 다 서로를 구한 거예요. 은하가 묻자 청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은하. 맞아.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우석과 청아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비쳤어요. 서방님 행복하세요? 물론이요, 청아.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소.
보기와 은하를 보면 정말 기적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요, 청아.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함께 키우며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냥으로 산 것이 아니라 5냥으로 온 가족의 행복이 시작된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며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보기는 자라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급제했어요. 우석과 청아는 눈물을 흘렸지요. 은하는 어머니에게 자수를 배워 유명한 자수 장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솜씨를 이어받았어요. 청아는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고 우석과 청아는 손주들까지 보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오래오래 이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전 재산 5냥으로 궁녀를 산 바보 머슴 우석과 그와 함께 인생을 바꾼 궁녀 청아, 그리고 그들이 만든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를요.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 가족은 보여주었습니다.